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12구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다녀왔습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각종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과 누구보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추모대회는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이란 제목 아래에 이루어졌습니다. 12구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온전히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조사 과정에서 유족 및 피해자분들이 온전하게 참여하는 과정이 부족했기에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정작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한 본질적인 치유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걱정과 우려도 됩니다. 어제 추도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의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의 언어 대신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정쟁과 분열의 언어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10여 년 전 정부 청사에 폭탄이 터지고 청소년 캠프에서 총기가 난사되어 77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했던 노르웨이에서는 여야가 정쟁 대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치는 범인이었던 이민자 가족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사안에 집중하여 이민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치유책으로 내어놓으며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1년 충분히 아파했고 또 슬퍼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위로를 넘어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가 심각합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천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한 달 새 2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74%는 부동산, 부채 중 59%는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가 지난 5년여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크게 불안해하면서 비투, 영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의 줄파산이 우려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계부채 해소에 둬야 합니다.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유도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는 이태원 참사일이었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위 당정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재발 방지를 원하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세력을 과시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을 정책적으로 챙기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마약과 성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에 따른 토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논하면서 뜬금없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총선 출마를 물었습니다. 마약 문제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 사건이 정권의 기획일 수 있다고 음모론을 제시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약과 성범죄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므로 정략과 정쟁 그리고 음모론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계신 서울 강북에도 안민석 의원이 계신 경기도 오산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마약과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정략과 음모론 없이 국민의 안전을 고민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제안한
통합 대사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숙고할 것입니다.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는 자세로는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투정 부릴 때가 아닙니다. 혁신하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더 낮은 자세로 묵묵히 헌신해야 합니다. 민생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고위당정대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57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당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을 함께 해나갑시다. 생활 밀착형 혁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대형마트 주말 강제 휴무, 종이 빨대 도입 등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부터 민생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 혁신과 민생 혁신,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어제 12구 참사 1주기 추모식 서울 광장에 함께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유가족분들을 위로드리고자 함께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분들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그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참사 이후 여야는 안전대책 법안 48건을 넘게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 그리고 해결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마주 앉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흡한 법률을 보완하고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빈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할 차례입니다. 당시 현장을 지키셨던 구조자분들과 피해 생존자분들께서 느끼실 죄책감과 그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1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또 이어졌던 그 힘든 자리에서 꿋꿋이 이태원을 지켜주신 소상공인 분들께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빈자리에 큰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가족분들과 지인분들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159분의 명복을 빌고 피해 생존자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국민의힘은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